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상 밖의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일본은행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노선을 바꿔야 하는 전환점에 다가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현대판 오일 쇼크에 가까운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일본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휴대폰 통신료 인하 등으로 기술적으로 낮아졌지만 이 영향이 사라지는 4월 이후에는 그간 일본은행이 목표로 했던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본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술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유가 보조금 등 정부 대응을 나름 펼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은행이 금융 완화를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올 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최근 일본은행을 둘러싼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면 리플레이션파가 아닌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결정한 것과 체감물가 상승은 가계의 가격 인상 허용도를 떨어뜨린다라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플레이션은 전반적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심한 인플레이션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통화 재팽창기라고 합니다. 통화 재팽창이란 불황기간에 재정이나 금융을 완화해 경기가 회복되도록 함에 있어서 통화 재팽창의 정도가 정상 수준을 넘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화 재팽창에 해당하는 정책은 적절한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션파는 인플레이션을 회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때문에 재정 확대 정책을 적절히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기 자극 정책의 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그간 리플레이션파 모습을 보였던 일본은행의 움직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리플레이션파가 아닌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결정한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체감 물가 상승이 가계의 가격 인상 허용도를 떨어뜨린다는 취지의 논문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논리에도 관련된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판 오일 쇼크가 일어난 상황에서도 일본은행은 금융 긴축 정책을 진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7월 23일에 임기 종료를 맞이하는 카타오카 다케시, 스즈키 히토시 두 심사위원의 후임으로 오카산 증권의 타카다 소우와 미츠이 스미토모 은행의 타무라 나오키를 후임으로 하는 안을 중의원과 참의원에 제시했습니다. 싱크탱크 출신으로 리플레이션파 카타오카의 후임이라고 하는 위치에 리플레이션파가 아닌 타카다가 선택되었던 것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타카다는 1982년에 현 미주오 은행에 입사해 미주오 증권이나 미주오 종합연구소에서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 분석을 오래 해왔습니다. 시장에선 타카다의 금융정책 분야 발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서에 일본 국채가 폭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기 때문에 시장은 타카다를 재정 건전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시다 정권은 리플레이션파를 피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타카다는 일본 재무성 등 정부 관계의 다수 요직에도 종사해 왔습니다. 다만 그는 이전부터 시장, 정부, 일본은행의 삼위일체 구조에 의한 안정적인 국채 소화 구조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출구론을 강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시다 정권이 리플레이션 정책인 아베노믹스로부터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정책을 급격하게 바꾸려는 의도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23년 3월에서 4월에 임기 종료를 맞이하는 일본은행 총재와 부총재 인사입니다. 그러다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 종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기시다 정권이 갑자기 리플레이션파를 총재로 뽑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아베 전 총리나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 같은 보수파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와 비교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금융정책 분야에서 보수파의 반감을 살만한 옵션이 취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금융정책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행 총재와 부총재 인사는 무난한 인선이 될 것이고 인사 관점에서 일본은행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논문 쪽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2일
일본 가계의 인플레이션 체감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행 보고서는 일본은행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내용이 분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논문의 필자는 금융정책을 논의하는 기획국 소속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체감 물가가 상승할 경우 가계는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격 인상 허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입장을 부정하는 결론의 논문이 작성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차원 금융 완화를 함으로써 일본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체감하고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갖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구로다 총재는 일본에는 예상 물가 상승률에 관한 복잡하고 점착적인 적합적 기대 형성의 메커니즘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예상 물가 상승률은 실제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과거 경험과 그 과정에서 길러진 규범 등에도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실제로 물가 상승을 오래 경험하면 물가 상승이 서서히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자리 잡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체감 물가와 인플레이션 예상은 연동성이 높습니다. 일본은행이 기대에 작용하는 정책을 내걸어온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자세를 버리려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구로다 총재는 2% 물가 안정 목표를 내걸고 이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강하고 명확한 약속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로다 총재는 지난 3월 8일 참여연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견인하는 물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나 기업 수익 악화를 통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2% 물가 상승 목표 실현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번 논문이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진정시키고 금융 완화를 유지하기 위해 쓴 것이라는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과거의 금융 완화 논리와 모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체감 물가 및 예상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차원 금융 완화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부정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일본이 2차원 금융 완화에서 탈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 임명될 일본은행 총재 아래 출구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행 내에서 출구 전략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그것이 가능하게 될지 어떨지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은행은 출구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초완화적인 정책을 상당기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위기에 빠진 일본이 리플레이션 금융 정책론을 포기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